네, 기술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TQQQ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각종 다양한 지표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EMA란 지표는 가중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중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뭐 5일선, 10일선 뭐 우리 아시는 것들 있죠. 그거를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 밝은 색이 나오고 뒤쪽에 있는 뭐 61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두꺼운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QQQ가 우리가 언제쯤에 조금 구매를 해야 될지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TQQQ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중이동 평균선의 역배열이 자 보세요. 자 코로나 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기준으로도.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이 타이밍에 정배열이 한번 무너져서 역배열로 전환된 이후에 자 코로나 이제 6월쯤에 이제 양전하기 시작해서 항상 정배열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 하는 거다?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아가셨던 분들은 정말 큰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모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거뒀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때 정배열이 무너진 이후에 수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은 결국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을 2020년 9월 수준까지 지금 잃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리시겠어요? 되게 단순해요. 이 세배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가중평균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모아가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평선이 역배열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선이 위에 있고 5일선, 11선, 뭐 3일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그럼 장기적으로 그러면 추세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아가자는 얘기를 여러분과 정말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때도 심지어 이때 역배열로 바뀌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정배열을 지켜냈어. 그래서 이때 모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정배열을 지키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처럼 처음이에요. 이런 역배열 초입에 들어가는 이 형상이 나온 게 지금 작년 코로나 때도 아니고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한 이때쯤부터 한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주봉이 역배열을 보이기 시작한 게 지금 바로 4월 말, 4월 초, 3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지금 역배열의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TQQQ를 언제 담아야 하냐면 여기서 이 정도에서 상황을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 이때쯤부터 다시 모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강한 강도가 아마 되돌림으로 올라갈 확률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역배열이 나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다음 주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그 발표가 되고 나서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올렸던 SOXL 분석 기준과 비슷하게 작년 코로나 폭락 이전 레벨 라인선에서 과연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정배열로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모아가면 돈을 번다. 그거는 이때의 얘기고요. 지금은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투자하시라, 모아가시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흐름이 나왔던 적이 사실은 이전 한 5, 6년 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배열 초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폭락이 하락장이 이어질 것인가? 그 지금 초입에 있는 게 바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고용지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저는 기술적 분석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저도 금리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하고 있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 물가가 올라버리면 401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제도 역시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억 하던 집이 10억이 돼버리고 1,000원 하던 식사가 5,000원이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연금으로 이 주식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주가가 아니라 물가예요. 왜냐? 물가가 올라버리면 사실은 이런 주식 노후를 대비하는 이런 주식식의 노후보장 제도 자체도 연금 제도 자체, 뭐 투자 제도 자체도 사실은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중고차 시장, 뭐 물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신경 쓰는 건 이 주가의 흐름이 아니에요. 주가의 주식의 유지가 아니라 이 물가를 잡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너무 오르고 해서 뭐 우리가 코스피 3천을 찍었지만 사는 게 더 편해진 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용 관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을 지탱할 수 있으려면 실질 임금의 상승 역시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고용 지표에서 물가 상승은 뭐 당연히 높게 나오겠지만 고용에서 이제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뭐 임금 인상의 가능성도 뭐 별로 없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얼마가 되든 연준은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그분들이 이제 매달 버는 월급으로 사는 이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더라도 기름값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000만 원이 나중에 내 손에 쥐어지더라도 30년 후에 물가가 미친 듯이 안 잡히고 올라버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나스닥이 이 상황에서 2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이 물가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지만 사실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물가의 상승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연금 등이 주식 이런 자산들이 떨어지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실질 가치를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물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어떤 변곡점이 나올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나중에 따로 찍어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QQQ 기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다음 주를 한번 지켜보시라. 예, 다음 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상황을 보고 이 TQQQ의 흐름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지금 특히나 세배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하는 시기는 한 2주 정도 뒤, 한 1주, 최소한 다음 주는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시자. 그래서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면 뭐 그때부터는 다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TQQQ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과 주가의 이런 이격도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해요. SOXL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갔지만 TQQQ는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이격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양전할 때 그때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